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선대인TV가 오랜만에 실시간 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최근 올린 주식 투자 관련한 에피소드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댓글들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여러분들 질문에 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까 합니다. 실시간 방송 시간은요. 1월 17일 월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기분이 조금 괜찮으면 하다가 신나면 9시 반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1월 4일부터 19일까지 연구소 구독회원 모집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매년 새해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보고서들을 발간하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종목들 중에 탑픽 7선 보고서와 2차 전지를 제외한 전 산업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 탑픽 7선 보고서를 올해 발간합니다. 최근에 하여튼 주식 투자 관련한 동영상들을 여러 개 올렸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내친 김에 주식 투자 관련한 동영상들 몇 편 좀 더 찍으려고 합니다. 동영상들에 쭉 보니까 댓글 중에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올해 뭐 2차 전지 장비주들 좋다고 하는데 일일이 다 가르쳐 줄 거 아니면 종목 어떻게 고른지라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올해 좋다는 2차 전지 장비주들 중에 좋은 종목 어떻게 고를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배터리 회사로 분사한 SK온이죠. 그리고 삼성 SDI까지 국내 배터리 3사가 대규모 증설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기도 했고 또 LG하고 SK 사이에는 지난해 소송 때문에도 지연이 됐고 또 LG, SK는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리하느라고 여러모로 이제 발주가 지연됐는데요. 그 사이에 세계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2024, 2025년, 6년을 목표로 해서 막대한 전기차 모델들을 생산해야 됩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배터리 주문이 이어졌고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이 배터리 주문을 이미 수주해 있는 상태이다 보니 배터리 3사들도 올해부터 해서 적어도 2030년까지 줄지어 있지만 그래도 한 2025년 정도까지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 캐파 증설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엄청나게 지어돼야 됩니다. LG의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155기가 정도의 생산 캐파가 있는데 이걸 2025년까지 400기가와트시로 늘려야 되고요. SK 같은 경우는 지난해 기준으로 40기가와트시인데 2025년까지는 220기가와트시로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LG는 대략 한 245기가와트 그리고 SK 경우에는 180기가와트 정도를 추가로 이제 지어야 되는 거죠. LG야 기존에 지어놓은 물량이 상당히 있지만 SK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은 물량이 40기가와트인데 매년 40기가와트 이상을 지어야 되는 거죠. 대략 한 45기가와트시 정도를. 자, 그러면 이 배터리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그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야 되고요. 이 설비를 갖추기는데 필요한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장비들에 대한 발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조만간 이제 상장하게 되면 대략 한 7조에서 8조, 많게 한 10조 가까운 자금을 공모 자금으로 모으게 될 텐데요. 그 자금을 대부분 이렇게 이 생산 캐파 확장하는 데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SK도 지금 이제 막대한 내부 자금을 이제 준비해서 이제 투입하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LG, SK, 삼성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니까요. LG, SK를 주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LG하고 SK가 장비 발주를 하게 되면 이 장비 발주하는 거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SK 이노베이션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SK 이노베이션이 일단 먼저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아마 빠르면 이번 달 말, 즉 1월 말 또는 2월 중으로 장비 발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거의 목전에 와 있는 셈이죠. 그러면 이렇게 목전에 와 있는데 그 수혜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 이제 증권사 보고서나 아니면 인터넷 포털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공정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공정 순서도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SK 이노베이션이 이렇게 이제 대규모 발주를 한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단 그 공정별로 주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보면요. 예를 들면 전국 공정에는 PNT나 CIS 같은 기업이 있고 또 일본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일본 업체는 논외로 하고요. CIS는 사실은 LG 엔솔 쪽에 공급을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 SK 쪽으로는 PNT가 이제 주력이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PNT나 CIS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지난 한 2,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뭐 PNT나 CIS는 저희 연구소가 주가가 거의 뭐 바닥일 때 소개를 해서 주가가 지금 뭐 8배, 10배 가까이 이렇게 뛰었는데요. 이 회사들이 추가로 이제 앞으로 뭐 수주를 받으면서 또 실적 성장도 하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이렇게 뛰겠지만 지금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진입하는 게 쉬운 구간은 아니죠. 그래서 아마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대신에 조립공정 쪽에는 아직 이제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간 기업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SK 쪽의 조립공정 기업들을 보면 크게 노칭 쪽에는 유일에너테크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태킹 공정 쪽에는 우원기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원기술은 이제 비상장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랩 웰딩하고 패키징 공정이 있는데 이쪽이 지난번에 이제 저희 방송에서 소개했던 엠플러스가 있습니다. 엠플러스 역시 저희가 아마 한 달여 전에 소개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서요.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추가로 이렇게 매수를 권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근데 한 몇 년을 내다보면 여전히 이제 성장 여력은 많은 회사죠. 또 그 다음에 디게신 공정이 있습니다. 디게신 공정을 맡고 있는 회사는 NS라는 상대적으로 좀 매출 규모가 작은 회사인데요. 이런 업체가 있고 이 조립 공정에 이어지는 활성화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활성화 공정에는 원익 PN이라는 회사하고 역시 비상장 회사인데 갑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들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공정별로 쭉 보면 그 SK가 예를 들어서 발주를 한다. 그러면 전국공정부터 먼저 좀 발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립공정 발주가 나오고 활성화공정 발주가 이어서 나옵니다. 뭐 그렇다고 큰 시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장비의 규모별로 보면 전국공정 전체 발주량의 발주 금액의 한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되게 큽니다. 그래서 PNT나 CIS의 수주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요. 특히 PNT 같은 경우 수주 규모도 되게 크고, 그래서 이제 최근 2, 3년 동안에 이제 주가도 굉장히 먼저 뛰었죠. 근데 조립공정 쪽에는 상대적으로 좀 수주 규모가 큰 게 바로 이 M플러스였습니다. M플러스가 상대적으로 패키징하고 태벨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큰 규모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칭하고 스태킹 쪽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충방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활성화 공정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 발주 규모가 좀 큰데요. 이쪽이 이제 원익 PN이하고 갑진이라는 회사가 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쭉 보시면 그 SK가 대규모 발주를 한다고 할 때 여기에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래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주요 장비 기업이 어디냐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장비 기업들 중에 상대적으로 수주 금액이 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고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수주 규모가 상대적으로 이제 큰 회사들 말고도 작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매출 규모가 작고 그래서 시가총액이 낮게 평가되어 있다고 하면 여전히 이 수주를 받아서 실적이 늘어나고 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있겠죠. 그냥 가상의 예를 들면 기존에 매출이 3천억 하던 회사가 1,000억짜리 수주를 추가로 받는 경우와 또는 기존에 매출이 1,000억인 회사가 500억짜리 수주를 추가로 받는 경우, 물론 이제 1,000억짜리 수주를 추가로 받는 경우가 수주 금액은 더 크지만 매출 규모로 따져보면 그만큼 수주 규모가 작더라도 실적 증가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는 비슷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소가 소개한 탑픽은 M플러스였고요. 사실 하나 빠뜨린 종목이 뭐냐 하면 패키징 쪽에 하나기술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하나기술이라는 업체는 M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조립공정 전체 전반에 걸쳐서 턴키 일괄 수주가 이제 가능한 업체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SK가 발주하는 패키징 공정을 M플러스와 공동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탑다운이라는 방식인 건데요. 자, 2차전지 섹터가 이미 커지고 있는
있는 건 잘 아실 거고, 그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가 지금 대규모 발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자, 그 중에서도 SK 이노베이션이 발주하면 수혜를 받을 기업이 뭔가? 그러면 그 스플라이 체인에 있는 주요 장비 업체들을 쭉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요 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수주 규모라든지 금액 같은 것들을 좀 따져보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그 개별 기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려오는 것은, 즉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방식은 탑다운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개별 기업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별 기업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네이버 금융 같은 데 들어가서 이 회사의 연간 실적 규모가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 이익률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것에 들어가서 각 분기별 사업 보고서를 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그 장비 회사들이 과거에 어떤 수주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 보고서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특히 뭐 예를 들면 과거에 SK 이노베이션이 발주를 했을 때 M 플러스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규모의 수주를 받았고, 유일 에너테크는 어느 정도의 수주를 받았고, NS는 어느 정도의 수주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따져보십시오. 그러면 대략 그 SK가 발주할 때 대략적인 수주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가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업 보고서들을 이제 살펴보고 또 관련한 뉴스들도 다 챙겨보시고, 또 회사의 뭐 재무구조상이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없는지 살펴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기업을 분석하는 그런 노하우는 따로 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재무제표 관련한 책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기업 탐방이나 또는 뭐 컨퍼런스 콜을 가질 기회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업보고서를 읽으면서 궁금한 점, 또는 이 회사의 사업보고서 상에서 나오지 않는 이 회사의 향후 전망이라든지, 또는 뭐 수주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론 주식 담당자가 모두 친절하지도 않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다 뭐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충분히 잘 스터디한 다음에 좋은 질문들을 뽑아서 주식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면 주식 담당자가 의외로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많이 다르긴 하지만요.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통화하느냐에 따라서 주식 담당자의 태도라든지 또 공유할 수 있는, 또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 이걸 명심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옆으로 새는 이야기 같지만 주식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반 투자자들한테 받는 전화의 대부분은요, 어떤 걸까요? 대부분 항의성 전화예요. 뭐 예를 들면 주가 떨어지고 있으면, 야, 회사가 뭐 도대체 주가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죽 쓰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밖에 안 받기 때문에 주식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전화 받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회사가 뭐 주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주식 담당자가 무슨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정말 회사의 어떤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좋은 질문들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주식 담당자도 다르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잘 준비된 상태에서 질문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LG라고 하면 LG 쪽에도 이와 같은 스플라이 체인이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더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뭐 전국공정 같으면 CIS라든지 또 믹싱공정이라는 게 추가되는데요. 거기에는 뭐 TSI라든지 뭐 이런 이제 업체들이 또 추가가 되고 합니다. 근데 LG하고 SK하고 장비 업체들 매력도를 좀 따져보면 저는 SK 쪽 장비 업체들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LG는 어찌 보면 약간 좀 전속을 요구해요. 그 해당 장비 업체들이 자유롭게 다른 뭐 해외 고객사를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SK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다른 해외 고객사들을 영업 활동을 하고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열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SK 쪽 스플라이 체인 기업들이 조금 더 유망해 보인다. 왜냐하면 뭐 이것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어떤 회사를 찾아서 공부를 해본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SK 쪽에만 매달려 있으면 그것 또한 사실 리스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향후에 실적 성장폭이 제한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M+처럼 SK에 그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리비안이라든지
또는 노스볼트라든지 이런 쪽에 파일럿 라인에 이미 공급을 시작했다. 그리고 프랑스 배터리, 신생 배터리 회사인 ACC 같은 데도 납품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러면 사실은 그 회사의 실적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그에 따라서 이 회사에 대한 가치평가도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을 최대한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그 회사와 관련된 각종 수주 공시라든지 또는 그 뉴스들을 찾아보시면 이 회사가 고객사를 추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회사 주담과 통화하실 때, 주식 담당자와 통화하실 때 해외 고객사 유치를 위해서 영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노력들이 좀 과시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 장비 업체들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업체가 더 좋은 업체인지, 특히 지금 시가총액 규모 대비해서 향후에 늘어날 실적이 어느 정도이고 그에 따라서 주가 상승폭이 어느 정도일지를 한번 가늠해보는 훈련들을 해보십시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종목을 찾아내는 안목도 키우면서 그 과정에서 익힌 그 노하우를요, 여러분 다른 섹터에도 적용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도 삼성이다, SK 하이닉스다 같은 큰 업체들이 발주를 한다고 할 땐 그 주요 장비들이 어떤 회사들한테 이렇게 돌아가서 수혜로 이어지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연습들을 이번에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면 탑다운과 바텀업,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찾는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LG, SK, 삼성 이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해서 해외의 신생 배터리 회사라든지 또는 완성차 업체들이 내재화 생산을 위해서 엄청나게 발주를 늘릴 것이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의 수주와 실적이 가파르게 늘어날 텐데, 거기에서 수혜 기업을 찾는 방법, 고객사, 전방 고객사의 스플라이 체인별로 파악하시고 접근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 종목 딱 찍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저희 연구소가 물론 지난해 연말 특집 보너스 겸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 주는 느낌으로 저희가 세 종목을 뽑아서 이렇게 알려드리긴 했습니다만, 매번 이렇게 저희가 그냥 종목을 찍어주고 그런 방송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참고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스터디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범위를 좁혀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스터디 하시면 스스로 좋은 종목들을 좀 발굴해서 웬만큼 수익 남기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은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가가 웬만하면 다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정 자신 없으면 지금 말씀드렸던 장비 업체들 있잖아요. 그냥 그걸 쭉 다 한 바구니에 넣어놓고 한 6, 7개 되는 종목들을 한 바구니에 넣어놓고 그냥 다 담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자체로 큰 2차 전지 장비주 포트폴리오가 돼서요, 여러분들 주식 포트폴리오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면 그게 몇 년 지나 보면 주가가 몇 배 올라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이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장담하고요. 자,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